안녕하세요. 팜토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원래는 처음에 이걸로 방송을 시작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건데요. 아파트를 예전에 분양을 한 2005년도에 받았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아무리 좋은 아파트여도 현재 구조상 일종의 북효과라고 해서 그 층간소음이 되게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2005년도에 분양받아서 입주했을 때 기대감이 컸어요. 광고에는 층간소음을 없애기 위해서 특수 소재를 또 층간 거기에 건축 소재를 집어넣어서 층간소음을 없앴다라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살았던 그 아파트보다는 더 층간소음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저는 우리 딸이 거기에서 꽃깃발 딛고 계속 다녀야 되고, 매트를 갖다가 한 6, 7개를 산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매트를 6개 정도로 했고 깔아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집에서 좀 저희는 좀 친하게 지내긴 했는데 조용히 이야기를 하더라고. 좀 조용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저희 윗집이 좀 중학생 딸이 있었고요. 저희 살 때는 고등학생 대학교까지 갔겠죠.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가 혼자 있으니까, 고등학생들은 아시다시피 자율학습하고 집에서 공부 안 하고 대부분 도서실에서 많이 공부를 하니까 집에 있을 때가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조심스럽게 올라가 봤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찾아갔더니 혹시 그렇게 뭐 있었나요? 라고 했더니 사람이 없었다고. 바깥 아저씨는 좀 사업차 며칠간 비우고, 자기도 그때 골프 치러 갔었고, 딸은 학원 갔었고. 그러니까 그 위층에서 나는 그 층간 소음이 다 울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가 한 4층 살았었는데 한 2층에서 피아노 치면은 다 같이 울려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들리고. 그래서 우리 딸에게 걸을 때는 이렇게 꽃깃발 딛고 좀 뒤꿈치를 올리고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저희 딸은 좀 많이 그게 몸에 배었긴 하는데, 그게 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는 이제 결심을 했죠. 한 아파트에서 4년 살다가 저희 부모님 집으로 이렇게 2층이 비어서 올라갔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집사람은 특히 또 아파트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아파트의 그런 층간 소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살고 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집사람이 주택을 많이 살기를 희망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집, 햇빛이 잘 비친 좀 남향에 있다가, 그 다음에 한 대지가 75평 정도 되는 그러한 땅을 갖고 있는 집, 그거 가급적이면 1층. 저희는 이제 2층 하게 되면은 저희 4식구가 사는데 한 35에서 40평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집을 좀 알아봤습니다. 바로 이제 이 집인데요. 저희 집하고 예전에 좀 가까웠던 건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앞에 길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햇빛이 정남향으로 비치는 데고요. 단층집이고,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게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 이게 대문 밖에 이렇게 심어져갖고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여기 살구를 하나씩 톡톡 따먹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모가나무도 있고 굉장히 많고, 그 다음 특히 지금 현재 좀 지저분하게 나무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가 상당히 많이 열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상당히 그 호랑가시 나무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고, 바로 이쪽 부분에는 텃밭을 만들어서 상당히 재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을 사서 이 앞부분 좀 마당이 좀 넓어요. 마당이 한 30평 가까이 돼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잔디밭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없애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집을 헐고 하게 되면은 이제 건축 설계부터 그 다음 시공, 그 다음에 감리,
뭐 감리는 뭐 좀 과정이지만은 그리고 나서 허가까지 받아야 되는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건축 비용이 한 뭐 2층짜리는 한 1억 4천 5천 미니멈.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잘하면은 7천 8천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뭐 크게 굉장히 바꾸려고 하는 그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7천 8천에 계약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견적을 많이 봤습니다. 견적을 좀 많이 알아봐야 돼요. 견적을. 이런 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는 견적을 좀 많이 알아봐야 되는데 견적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굉장히 시공평이라든지 좋았던 데들은 뭐 금액이 한 8천에서 9천 가까이 됐었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군데 봤었는데 생각외로 싼 데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저희 집 이쪽 옆집에 사는 사람이 자기도 주택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쪽 업체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원래 리모델링 하게 되면 굉장히 공사가 좀 시끄럽죠. 한 달, 두 달 걸릴 건데 굉장히 공사가 시끄럽고 주변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특히 옆집과 뒷집, 앞집에서 민원을 좀 부담스러워서 그러면 최소한 옆집하고 같이 하는 업체랑 하면은 최소한 이쪽 옆집은 일종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가 그 업체 여러 견적을 받았고 그리고 가격도 쌌어요. 가격도 쌌는데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사실 저 그렇게 계약을 하는데 저도 그때 계약 당사자였었는데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되는데요. 구조는 현재 우리가 생각했던 구조는 뭐 이런 형태였어요. 앞에 잔디밭 있고 주택이고 그 다음에 계단이 있는 형태로 해서 수도가 있고 그 다음에 돌담 길을 좀 내고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 견적을 이야기를 할 때 보니까 지금 계약서를 보면은 참 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대 여러분은 이런 계약서를 쓰면 안 돼요. 저희는 그걸 계약서를 이렇게 썼는데 절대 저런 식으로 계약서를 쓰면은 보호를 받지는 못합니다. 얼마나 좀 허술한 계약서인지 한번 볼게요. 공사명 안 적혀져 있죠. 공사 금액 안 적혀져 있고 이건 사실은 의미는 없는데 공사 일정 안 적혀져 있고 공사 범위를 뭐라 했냐면 자기들이 준 견적서하고 별지 참조라고 했어요. 참 이때 별지는 저희 집사람이 계약할 때 너무 계약서가 너무 두루뭉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견적서 왜 이것도 돼요? 이것도 대부분 업자 사람들은 다 된다고 합니다. 다 된다고 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다 된다고. 그럼 다 당연히 해주죠. 다 당연히 해주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연히 해주죠.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당연히 해준다는 말은 그 견적서에 없는 항목들은 돈 받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추가 요금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계약 일자도 딱 한 달로 잡았어요. 자기들이 빨리 받으려고. 그 다음에 착수금은 30%씩 이제 뭐 해서 3회해서 뭐 마지막에는 잔금 형식으로. 이것도 사실은 대충이었죠. 원래는 30, 30, 40이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1차 중간 기성.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 안 써졌고 계약서가 저도 상당히 좀 문제가 생겼지만은 아마 공사한 사람도 이런 식으로 계약하면은 좀 피곤할 수가 있죠. 그 첨부 서류는 뭐 견적서 한부라고 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걔네들이 지금 해줬던 견적서가 바로 계약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서를 써주면요. 그래서 상기 내용과 같은 공급자, 저하고 집사람이겠죠. 공사 수급자는 이제 공사 대표가 될 것이고요. 상기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본 계약과 동시에 쌍방은 계약 약정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것을 약속한다. 그 다음 본 공사의 계약과 동시에 공사 공급자와 수급자는 상호 협력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 및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시공 도면 참조. 그래서 기타 첨부는 공사하자 보수는 준공일부터 1년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지체상급 공사를 이행을
계약 기간 안에 하지 못했을 때 지체상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하자보수가 발생했을 때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이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체상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 조항을 약정을 지체상금에 대한 명시를 해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초과시 일당 계약 금액의 뭐 365일분의 N일만큼 차감해서 뭐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집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래도 사실은 할 수는 있어요. 나중에 제가 디테일하게 하나씩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할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해서 판결에서 이겨야 되고 이겼을 때 제가 그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했을 때 그걸 이제 가압류라든지 그 돈 받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지체상금에 대한 조항이 있으면은 제가 잔금 줄 때 그 부분만큼 안 줘도 되는 겁니다. 예. 그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두 번째 제가 빠진 것이 하자보수 기간만 정해졌지 하자보수 기간에 돈을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이행보증보험을 공사업체는 뭐 해서 한다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그것도 역시 그 개인 입장에서는 이행보증보험을 뭐 실제 해서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일종의 그 약간 구속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뭐 저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만약에 안 해주면은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돼요. 손해를 또 측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손해에 대해서는 변호사비가 보통 300에서 500 정도 발생한다면 큰 건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손해배상은 일종의 그 감정평가를 할 경우가 많아요. 간평사 뭐 이런 사람들 통해서 그러면 간평사들이 그 공사 규모에 따라서 좀 많게는 적게는 뭐 300이겠지만 많게는 뭐 또 1000만 원도 되기도 해요. 공사 공급자 공사를 우리가 받는 공급자는 저희 거고 수급자는 저렇게 돼 있는데 우선 한번 또 보시면은 이름 써놓고 상호는 없고 저희는요. 근데 여기다 전화번호로 하겠어요. 꼭 가급적이면은 주민번호로 해야 됩니다. 신분증 확인해야 되고 신분증 사본까지 찍어놔야 돼요. 혹시 몰라서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소송 여러 번 갈 뻔했어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겁니다. 보니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공사 신축 공사든 아니면은 리모델링 공사든 이렇게 쉽게 끝난 데가 없더라고요. 이후에 여러 가지 제가 또 나중에 분석을 해주겠지만은 그런 걸 대비해서 최악에서 일종의 이게 꼭 소송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일종의 강제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의 내가 너한테 이런 부분들이 좀 힘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의 증거들을 좀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수급자도 지금 현재 고무직인으로 해줬잖아요.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어. 사실 이것만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것 갖고 하려면 힘들어요. 사실 주민번호 지금 공급 수급자의 주민번호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러는데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이게 너무 허술해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견적서를 이렇게 저희가 받았어요. 견적서를 받았는데 그 전에 집사람이 이거 돼요? 이거 돼요? 다 된다고 했거든요. 그 된다고 한 것들이 명시가 안 됐어요. 견적서에. 그래서 직접 저희 집사람이 저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요. 갑재 3호증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좀 변호사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요. 그만큼 소송 가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지금 저희도 변호사 선임을 했었고 지금 현재 그래도 마지막에 달래고 해서 참 마무리는 잘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현관문이면 단열 방화문 뭐 이렇게 비디오폰 뭐 이런 거 있고 중문 뭐 이렇게 쭉 다 기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이것이 별지거든요. 이걸 견적시 별지 일부라고 했어요. 이 글씨는 저희 집사람이 직접 쓴 건데 견적시 별지 일부는 저희 집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집주인의 그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건축업에 브로커 역할을 했던 사람 같아요. 브로커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작성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하고
공급 수급자하고 관계에서 제3자긴 하지만 제3자가 이걸 쓰면은 좀 효력이 있다라고 굴더라고요. 견적시 별지 일부고 저희가 쓰면 안 되고요. 필체도 좀 분량이 다르죠. 이걸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견적시 별지 일부라고 좀 돼 있죠. 지금 현재 여기 이건 우리 저희 글씨 저희 집사람 글씨가 아니고 그 다음에 공사 범위도 보면은 공사 범위로 보면은 지금 현재 견적서 및 별지 참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견적서 및 별지 참조. 그러니까 사실은 업체 사장님이 이야기했던 이 견적서가 사실은 범위인데 뭐가 추가됐습니까? 뭐가 추가됐냐면은 별지 이게 계약서 안에 포함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 상황이에요. 또 그리고 저희가 워낙 계약이 허술하니까 제가 바쁘기도 했지만은 뭘 준비했었냐면은 일종의 그 보이스 레코더를 준비했어요. 보이스 레코더. 꼭 건축을 하든 뭐 저기 아니면은 리모델링을 하든 인테리어 공사를 하든 간에 이러한 보이스 레코더를 꼭 사셔야 돼요. 그것도 성능 좋은 걸로. 어떤 거 보면은 좀 싼 것들 보면은 반응 속도 되게 느려요. 누르자마자 녹음이 되는 걸로 해야 돼요.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은 뭐 전원 키고 하는데 뭐 3초 걸리고 스타트 버튼 누르는데 뭐 1초 걸리고 막 그러면 좀 안 되고요. 막바로 누르자마자 녹음이 되는 그런 고성능 이 정도는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사서 하게 되면은 제가 그때 계약서 카페에 가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모든 사항이 다 녹음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이 상당히 유리한 증거 자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건축업자들은 쭉 해보다가 좀 무조건 나는 그렇게 한 적 없다라고 발뺌을 빼는 경우가 대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해주기로 했잖아요. 내가 언제요? 막 이렇게 나오는데 발뺌하는데 장사 없어요. 증거 있어요? 증거? 근데 보이스 레코드 딱 틀어주면은 꼼짝 못합니다. 예. 뭐 소송 가봤자 분명히 지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원래 업자는 뭔 생각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 견적서 별지 부분은 사장이 대표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냥 다 해줄게 이렇게만 했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 대표가 생각했던 견적서가 이제 사실은 이거죠. 이거 그래서 크게 이게 이제 요약서인데 금액 6,592만 원. 다른 데는 막 한 8,800만 원, 9천만 원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만 뭐 거의 6,592만 원 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싸죠. 7천만 원도 안 되니까요. 또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항목들이.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좀 디테일이 쭉 나와 있죠. 뭐 철거공사, 장비대, 아시바 뭐 쭉 돼 있고요. 화장실 공장. 지금 현재 여기에 써놓은 것은 집사람이 그 견적서를 보고 이것들을 집어넣어주기로 했다고 한 것들 표시를 그 당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을 수 없어서 이렇게 별지에다가 기재를 했는데 그 제3자가 이걸 견적시 별지 일부와 이 별지 참조를 표시해 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좀 안전히 뒤집어 쓸 뻔한 계약을 저희가 어느 정도 디펜스를 했어요. 녹음도 해놓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창문 설치 공사 하이샤시도 있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가 뭐냐 시방서가 사실 있어야 돼요. 관공서나 뭐 이런 기관들 같은 경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약 관계가 상당히 애매했던 적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규모가 있는 데들은 다 저런 것들을 시방서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누가 작성을 해주자면은 그 건축사들이 다 해줘요. 건축사들 맡기면 대신에 건축사 비용이 발생하겠죠. 걔네들이 다 뭐 들어가 설계까지 해주고 설계에 들어가는 자재들 그 금액까지도 다 해서 이 금액만큼 다 뽑아주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걸 해놓고 나서 이걸 해줄 것인가 금액은 빼고 이거 얼마 해줄 수 있냐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해서 견적을 받아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뭐 입찰 같은 경우 기관들 같은 입찰도 해서 좀 더 싸게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못하니까 개인이니까 그리고 건축사
에게 맡기게 되면 기본적으로 3천만 원 정도는 들어가요. 2, 3천 정도. 못해도 아는 사람 있어도 한 1,000에서 1,500, 2천 정도는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라도 아껴야 되잖아요. 아끼려다 보면은 하여튼 문제가 생긴다. 뭐 건축사 써도 상당히 문제가 생긴 데들 많이 봤습니다만은 그래도 건축사 맡기면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유리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허술한 거예요. 허술한 건데 또 보시면은 칸막이 철거 이런 것도 있고요. 조립식 판넬 공사 쭉 이렇게 있고 방 목공인부. 지금 현재 저 돈 갖고 사실은 저희 집 리모델링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보시면은 할 수가 없는데 무슨 가게를 싸게 했고요. 그리고 그 사장님이 나중에 느껴보니까 사장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오버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돈 받고 추가 요금으로 하겠다는 거고, 추가 요금 하겠다는 그 또 기준이 여기서는 견적서가 계약 범위이기 때문에 모호해요. 명확치가 않아요. 규격도 안 나와 있고 브랜드는 뭐가 들어갈지 모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집 보일러 같은 경우는 거의 못해도 한 45평형 보일러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좀 틀어졌을 텐데 얼마짜리를 넣은 줄 아세요? 21평짜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45평 해야 겨우 될까 말까 한 그 집을 21평짜리를 집어넣었고 나중에 하니까 막 화를 내요. 내가 언제 원래 자기가 그랬거든요. 그 45평 규모 성능에 경동 콘덴싱으로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해놨거든요. 그런 적 한 말 없다. 거짓말 진짜 잘합니다. 예. 여기 좀 보시는 분들도 건축 이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거짓말 잘합니다. 근데 제가 다 녹음을 해놨거든요. 예. 여기다가 다 녹음을 해놨어요. 저 집사람 통해서든 제가 통해서든 뭐 저는 보이스 레코드 2개를 준비를 해서 저도 갖고 다니고 집사람도 갖고 다니면서 다 녹음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다 커트해서 카톡으로 보내줬더니 암만 않고 다 바꿔줬습니다. 하여튼 간에 꼭 제가 다 저렇게 편하게 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음성 녹음, 왜냐면 상당 부분 말이 안 되는 말로 설명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구두로, 사실 디테일은 다 구두로 이야기되는 거잖아요. 이거 해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여기는 안 나와 있잖아요. 견적서, 계약서는 안 나와. 그러니까 꼭 음성 녹음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보시면은 또 집사람이 꼼꼼하게 다 적어놨어요. 이게 다 아까 좀 꼼꼼하게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이 다 어디에 반영됐냐? 이 견적서 별지. 이게 사실은 여기 공사 범위 안에 들어갔다는 게 저희는 진짜 천우신조였고, 그 다음에 이 견적서 별지 한부 이걸 우리가 작성을 안 하고 제3자가 작성했다는 거. 이게 필적 조회하면은 감정 받으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 했다는 거, 누가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저거 작성했다는 것이 계약했던 그 상황을 보이스 레코드로 다 녹음이 돼 있어요.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증빙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증빙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으로 갔으면은 저희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다 지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여기 써진 것들은 이건 계약 범위 아니라 끝까지 우깁니다. 공사 안 하고 태업하고 막 신경도 안 쓰고, 원래 한 달만 하기로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공사 기간이 한 달 하기로 했는데 이게 거의 4월에 시작해서 거의 11월 초에 10월 말에 마무리 됐으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시달렸겠는가 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진짜 기가 막히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저희가 공사를 해서 지금 현재 이러한 형태, 지금 공사를 막 끝냈을 때 모습입니다. 했어요. 예. 공사가 멈추면은 하여튼 꼭 싸우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하여튼 달래기도 해야 돼요. 그 건축 전문 변호사들, 변호사 한 4-5명을 만났던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물론 변호사마다 해결법은 조금 달라요. 접근법이요. 물론 결론은 거의 똑같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다른데, 어떤 분은
좀 겁둬주면서 내용 중에 보내면서 겁둬주면서 달래면서 돈 출자금도 조금 쥐어주면서 하라. 특히 건축 전문 변호사였던 분은 업자들이 손 놓고 있는 경우들이 일 안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안 남아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아까 그 견적으로 저 집을 저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대문만 해도 생각보다 비쌉니다. 한그 1,000만 원까지는 안 해도 한 4,500 정도 될 정도로 비싸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벽돌 같은 경우도 1,900돌이 하나하나는 뭐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은 쌓이는 개수에 따라서는 또 달라지는 거고요. 문, 방화문도 비싸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방화문은 하진 않았는데 방화문 같은 경우는 보니까 300, 400 넘는 것도 있더라고.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요. 뭐 가지각색이에요. 보면은 여기 타일 같은 경우도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타일 같은 경우도 좀 달라지고 좀 고급형으로 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샤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저희는 바닥을 주택이기 때문에 습기가 좀 올라와요. 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바닥을 좀 장판으로 했어요. 장판 중에서도 좀 두꺼운 거. 좀 보통 2.5T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좀 3.5T에 해당 3.5T인가 모르겠는데 원래 그쪽에서 잡았던 것보다는 좀 두꺼운 거. 더 두꺼운 건 있는데 너무 비싸니까 이 정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장판으로 쓰고 있는데 만족도는 높아요. 옆집 같은 경우는 강화마루로 했는데 습기가 올라가고 뭐 일어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굉장히 좋은데 좀 약간 문제는 있죠. 좀 현재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희 집사람과 저희 어머니가요. 제가 나서면은 남자이기 때문에 나 꼭 남자는 아닌데 성격이 욱하는 게 있잖아요. 가서 막 싸울라 그러고 뭐 그쪽이 좀 연배는 조금 더 되긴 한데 뭐 또 이놈 저놈 하면은 감정적으로 많이 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분 같으면 그쪽에서 그렇게 심한 말을 못 하고 그리고 심한 말 해요. 근데 그 공사하신 분들은 하는데 이것도 달래면서 저희 어머니가 달래면서 집사람하고 달래면서 저렇게 공사를 다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계약서는 정말 잘 써야 된다. 정말 그 표준 계약서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좀 알아보니까 저는 저런 그 업체에서 준 그 말도 안 되는 하도급 계약서, 그 다음에 기성고에 대한 또 이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옆집과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담이 그 사실은 옆집이 저희하고 같이 그 업체하고 하자는 이유가 짜고 들어왔어요. 담이 우리가 뭐 한 15cm 들어왔다, 25cm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측정해 보니까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거에 대한 경계 측량 오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제가 서류를 쭉 정리를 해서 각 그 동영상의 주제별로 해서 제가 앞으로 방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제가 진짜 피부로 느꼈던 거 굉장히, 그리고 4월부터 11월 초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은 사람은 저희 집사람과 저희 어머님이었지만은 하여튼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한 7kg 정도 빠지더라고요. 다시 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방송 때문에 토막토막 제가 하나씩 그걸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들을 주의했으면 좋겠다. 소송 갔을 때는 어떠한 것.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또 많이 조회도 해보면서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됐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제가 정보를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혹시 좀 리모델링이나 건축이나 또는 인테리어 공사해서 좀 어려움이 계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진짜 그 어떤 계약적인 법적 문제로 갔을 때는 이제 전문가인 변호사하고 이제 상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어떤 전략, 준비 이러한 것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동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과 많은 구독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 방송을 좀 제가 정규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강아지 뽀삐 동영상 할 것이고, 금요일에는
금요일에는 저희 주택 리모델링 했던 주택 있잖아요. 좀 살면서 주택 관리하는 법, 그 다음에 캠핑에 관한 거, 이러한 것들을 제가 좀 동영상을 계속 올릴 거고요. 그리고 한 수요일 정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동영상을 제가 여러분에게 매번 규칙적으로 만들어서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저 댓글에다가 그 사항들을 해주면 제가 시간이 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하고요. 혹시 제가 이번에도 지난주에 대만 출장 갔다 왔는데요. 출장을 가거나 제가 좀 몸이 안 좋을 때는 약간 실수도 있다는 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게끔 방송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